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거에서 그 신윤영 과장님 부서에서 개발한 쌀빵과 우리 유통가 그 로컬푸드 재단에서 SPC하고 연계해서 개발한 쌀빵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쌀 식빵하고 그 모닝빵을 먹어봤는데 쌀빵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이 덜하면서 심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관적인 부분도 조금 그 딱딱해 보인다라는 부분이 요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맛에서는 약간 그 부드러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식빵에서는 샌드위치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빵이나 모닝빵 뭐 여러 가지 빵이 한 4가지 정도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계획을 하시고 개발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답을 듣고 싶은데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로컬푸드 재단하고 SPC 삼립하고 이제 롯데 마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 개발은 SPC 삼립에서 하고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평택 쌀을 활용해서 이제 쌀빵을 만들어서 롯데마트 매장에 이제 파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쌀 소비도 촉진을 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쌀 품종이 지금 추정입니까? 고시가래입니까? 호남미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부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상강하고 축청, 그러니까 호남미네요. 예. 지금 언제 개발이 돼서 판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개발된 거는 연초에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판매된 거는 지금 전국 롯데마트 80여 개 매장에 3월부터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판매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 네. 월 5천만 원이면은 SPC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롯데마트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평택에 이번에 신규 매장을 낸 것까지 해가지고 한 5개 정도가 되죠? 총 6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근데 이 매장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이 쌀빵을? 지금 현재는 지금 5성점에 있고요. 그리고 고덕점 좀 열리면은 거기도 이제 나갈 예정이고. 5성점에서 못 봤는데 언제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까? 최근에 아마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예. 이게 상품으로서의 어떤 그 매장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장에서는 판매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걸 한 거는 로컬푸드 매장의 상품의 다양성, 쌀 소비도 있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구성력을 좀 더 충족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취지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아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유통기한이 좀 더 기를 수 있는 상품군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저는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반 우리가 쌀 수수료가 10%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5%만 받고 있어요. 그럼 5%는 10위가 투입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표면적으로는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예산에서 5%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을 생산할 때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심미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실 텐데
뭐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개발해서 상품성이 좋아서 매출 증대를 하고 시 브랜드화 되는 상품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평택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직매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는 약간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매장 온도를 그렇게 낮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 온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매장이 너무 춥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상품군에 따라서 이제 유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 냉장 안에서의 온도입니다. 매장 안에서의 온도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냉장 안의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거지 매장 안의 전체 온도가 아닙니다. 문이 지금 자바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바라 내리세요.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누가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람이 오면 조도나 휘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는 게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추워서 물건을 얼른 사고 나가게 하는 거는 물건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매장이 너무 춥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여기 의원도 그렇지만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추운 매장에 가서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사고 싶은 것만 얼른 사고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마케팅의 일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기 때문에 매장의 온도가 아니고 냉장 온도라는 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자바라 내리시고요. 냉장 온도 맞추시고 실내 온도 올리십시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추후 부서랑 긴밀한 협조를 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이제 집행전략하고 그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1,618억, 지출액이 1,432억, 이제 반납금이 지금 보조금 반납금 210억에 집행자량이 514억 해가지고 한 4.5%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88.5%고. 그다음에 지도정책과하고 축산반려동과는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좀 50%, 73.1% 좀 낮은 거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집행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0페이지 그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이자 지원. 부분에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게 이제 수요와 이제 수요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있던 그 금액 가지고 이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남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것도 지금 880만 원인데 220 정도 지출하시고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뭐 평가위원회 수당 이런 내용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청년 농업인들을 이제 그 선발할 때 네. 거기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수당들 지급하고 이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당을 많이 나갈 걸로 이렇게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나갔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시가 많이 돼서. 네. 그리고 농업 경영 컨설팅 이 1,500만 원 이건 전액 지금 집행전략으로
네, 이거는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든가 아니면 저 귀농인들 그분들한테 어떤 영농에 대한 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들인데 네. 요걸 받았던 분이 수요 조사할 때는 강력하게 한다고 그랬다가 사업 시작을 할 때 포기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수요 조사를 또 실시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남게 됐습니다.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이게 이제 한계 없이였어요. 한 개 없죠. 네. 1,500 정도. 근데 하신다 그랬다 마음 변했다. 지금 우리 그 귀농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년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나요? 귀농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그 24년도 수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니까 한 1,800가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1,800이 1,008가구. 1,008가구 네, 몇 네. 년 동안요? 2000. 이게 2013년서부터 2021년까지. 거의 네. 10년 정도 사야죠. 그럼 연 한 100가구 정도 1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게 농촌 빈집 실태 조사 이것도 전액 지금 불용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2022년도에 명시월이 됐다가 네. 사고 이월을 했어야지 맞는 건데 그때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직원이 실수를 해서 전액이 이제 반납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다시 세워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게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 세웠습니까? 올해? 네, 그 다음에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 이거 기간제 근로자 보수네요. 205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인원수가 이렇게 산정이 애초에 그 예산 편성하실 때 되지 않나요? 일단 기간제 근로자가 좀 줄었고요. 줄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이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좀 그 기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추경에 삭감하고 할 수 그런 저기가 안 됐나요? 그런 수요. 그때 당시 이제 농민 기본수당이 이제 진행 중이라서 예, 그거를 이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이 좀 될 것 같으신데. 그리고 이 농민 기본소득 지원 이것도 지금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요거는 도비에서 이제 교부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해 해가지고 네. 저희들한테 이제 교부했던 사항들인데 요게 실질적으로 한 2만 1,000명이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이게 전배가 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예산이 남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배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뭐가 안 전배. 예. 그 시군별로 전배라고 그러거든요. 시군별로. 예. 이게 지금 뭐 거의 한 7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이게 도비 몇 프로입니까? 전액인가요? 전액 도비인가요? 아니 전액은 아니고요. 50대 50? 네. 네, 50대 50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평가도 해가지고 선정을 해놨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저희들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막판에 포기하면 추가 선정자를 또 모집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게 돼서 연말에 다 돼서 포기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도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해가지고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4억
1,800이 지금 집행전액으로 나왔습니다. 215페이지. 네, 이제 국비가 이제 전년도 기준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선정이 된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이제 그 사셔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아마 뭐 조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가들이 사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수요 예측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이 반납이 중간에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새로 지침을 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뭐 시군에서 남는다고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것도 지금 1억이 예산인데 6,600 지출하시고 3,300 33% 정도가 이제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건 공무직 근로자 몇 명분입니까? 227페이지죠. 예, 이제 저희들이 소장실 근무자 1명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근무자 1명, 생명농업센터 근무자 1명 해가지고 총 3명입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일 건데 지금 현재 과다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다 계상된 건가요? 예. 국내 여비도 지금 한 5천만 원 예산인데 2,800 지출하시고 2,100도 76만 원. 이거 국내 업무 수행비 같은데. 여비는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인당 계상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그 여비 출장 등이 이제 조금 못 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 추경 때 감액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는 다 예측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월 정도 평균 나올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지도정책과 232페이지 여기도 이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인데 여기 또 이제 350 정도 이제 집행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전년 대비 유류 대금하고 차량 정비 비용이 좀 감소되다 보니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 반려동물과 261페이지 여기도 축산 재해 긴급 지원 비용인데 이거 이제 긴급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전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261페이지 축산 재해 긴급 지원. 예, 그렇습니다. 재 긴급 지원비를 세워놨는데요. 우리가 6개 농가 한 농가만 발생이 발생이 돼갖고 됐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이 됩니다. 네. 267페이지 이것도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가축 전염병 발생 처리 및 사후 관리비 국비 네, 지원사.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안 돼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이제 10이 예, 전액 10입니다. 전액 10이네요. 네. 이게 또 언제 이건 뭐 이제 재 예비비 개념이니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계속 그 집행전액 남겨둔 것 같네요. 언제 발생할 수 2종, 3종 전염병이 그러니까요. 시기가 없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예산을 세워놓는 네, 예비비 성격으로. 그다음에 279페이지 그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이것도 이제 100% 전액 불용됐고 수거함 폐사체 수거함 예, 요거는 2월 했다 농림부에서 제2월 사업이 그 수거함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전량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폐사체 수거 가축 이 도로에 그런 그것도 해당됩니까? 이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농장 내에 폐사체가 농장 내에 폐사체 수거함을 설치하고 네. 그 수거함을 갖고 가는 사업인데요. 농장에서 발생하는. 네, 농장 내에 발생하는 폐사체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수거 처리비도 뭐 하나도 폐사체가 뭐 발생이 안 했나요? 농림부에서 제2월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니 처리비 지원서 이렇게 지원 요청하는 농가가 없나 보죠? 폐사체 가축 폐사체 그 수거해달라고 900만 원 그 집행전액 전액 불용된 거. 아, 279페이지. 예.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사유가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못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발생하려고 2월을 통상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2월이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이제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수거함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적으로 다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 전체적으로 두 개 다 사업이 똑같. 같은 연관된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이렇게 가축이 그 죽는 경우 통상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발생이 안 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요.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것도 국도비 이제 매칭 사업인데 14만 원만 집행되고 다 나머지 다 잔액으로 남았네요. 이것도 유기 유실보다도요 긴급을 구하는 동물이 저기 우리가 보호소에 들어오면은 요거는 긴급을 요해서 긴급 수술이나 그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잔액이 발생해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를 요하는 동물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287페이지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이것도 집행전액이 50%분이 요거는 사업 집행이 저겠는데요. 네. 사업 부득이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여기는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전부 다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그리고 기술보고가 293페이지 식량 기술보급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네요. 이것도 2,800인데 1,600 지출하시고 1,2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네, 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공사 기간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된 땅에서 저희가 시험 포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땅 매입이 좀 딜레이가 되고 포장 자체 구성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할수 있을 남겨놨었는데 것 같아서 끝까지 가시다가.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29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비로 데려온 부분은 400만 원은 다 썼고 네. 10위로 이제 전액 10위인데. 세워진 예산 중에서 저희가 교육 횟수가 저 연구회별로 보통 1년에 한 4회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횟수가 한 3회 정도 이렇게 좀 줄여서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체 강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강사비랑 차량 임차비랑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그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 보급과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이것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인데 이것도 네, 이 부분은 6,300 저희들이 정도. 그 차량을 작년에 2개 오래된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오래된 노후화된 차 수리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폐차시키고 신차를 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네네. 농촌 자원가 (323페이지)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이게 특근자 이제 급식 사무관리비 같은데 이것도 2,900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유통가도 326페이지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요거는 326페이지. 예, 요거는 저기 그 작년에 그 배 작황이 안 좋아서요. 그 송탄 배 장목반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327페이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들이 있나 봐요. 이것도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 배 관련 그 드림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송탄배 장목반이 그 사업을 또 포기하셨습니다. 예. 이런 이런 것도 그것도 뭐 연말에 포기하셨나요? 그 배가 이제 10월, 9월, 10월 저기다 9월, 보니까 10월 예. 그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것도 일부 농가가 사업을 또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30% 이상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한 4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전체 농업기술센터 금액으로는 지금 22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런 예측이 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 이제 감액을 하고 다른 쪽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의 이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고 2월 사업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1년 이제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뭐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20% 전 부서 지금 유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좀 그렇게 좀 미리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세액 수입 쪽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한 3억 7천 미수납액이 있고 지난 연도에 또 미수납액이 한 7억 2,500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한 11억 5천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 이제 그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서 지금 많이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미수납액이 있네? 세액 수입 미수납액. 미수납액이요? 예, 예. 아,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네. 이제 뭐 개별적으로도 이제 통화를 하고 전부 다 했는데 그거 이제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뭐 압류를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조만간에 정리하려고 지금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행강제금은 어떤 걸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거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이행강제금입니까?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농지 이용. 해서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해서 네. 그거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뭐 압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출하는 게 굉장히 커서 빨리들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고 있어서 그게 아마 그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면 그 농지를 처분해 가지고 네. 나중에 그 저희들이
저 수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반려동물과도 뭐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해가지고 한 2,600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위반.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다른 데는 이런 과태료나 이제 그 지난 연도 수입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게 이제 여러 부서들 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저기 수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뭐 체납 처분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미수납액 발생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 의원님. 주요 집행 현황에서 농업 정책과 201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 운영이 있어요. 이때 몇 명이 선발이 됐나요? (201페이지) 지금 청년농 후계농 선발 인원은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24년도까지 매년 이제 선발을 하는데 네. 전체 124명이 지금 선발된 상태입니다. 지금 18년도부터 이덕까지 해가지고요. 네, 누적으로. 123면 누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200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그 해만 두는 거 아니면 누적된 이분들을 다 주는 건가요? 다 드리는 겁니다. 그 해에 이제 선발되면 경영체 등록을 하는데요. 경영체 등록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첫 회차에는 110만 원을 주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에는 1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는데 100만 원 뭐 이렇게 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바우처 형태로 다 지원을 받아서 이게 네. 무슨 뭐 기계나 시설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장착금 명목으로 해서 그분들을 이제 네, 이제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던 걸 이어받는 청년들 말고 또 이렇게 선발돼서 하는 청년들 이렇게 하면 다 파악은 해 보셨나요? 청년 농업인을? 청년 농업인들은 일단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파악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네. 전체적으로 모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뭐 청년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인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냥 일반 농업인들이 수가 줄고 있나요? 지금 평택은 지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을 줘서 그런지 네네. 사실 이게 한 2만 4천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한 2만 명에서 4천 예, 명이 3, 4천 명이 늘어나서 네. 저희들은 사실 평택은 좀 고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네, 경영체 등록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게. 근데 제가 이제 쭉 볼 때는 지원금이 많고 이런데 그 이유가 지원하는 신청자가 없다는 그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 농업인 말씀. 아니 일반 그냥 다 전체로 볼 때. 지원하는 네. 일단 근데 지금 전체 우리 보조 사업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제 사업별로 이제 다르겠지만 네. 줄어드는 거는 아마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농지법 같은 것 때문에 네. 작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경작자들한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농지법하고 매칭이 돼서 작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뭐 비료나 아니면 농약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이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다가 임대하고 그러는 거는 전부 다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아마 민원이 아마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그래도 올해 정리하는 바람에 많이 그래도 개선이 돼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206페이지 보면 농민 기본소득위원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건가요? 수당 지급은 농민 기본 수당은 월에 5만 원씩 해갖고 네. 1년에 6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근데 게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써 있길래 그거는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 거 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네. 매칭 사업,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내려보낼 때 전 시군에 이렇게 전년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네네. 사실 이제 2만 1,000명 정도가 2023년도에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내려보낸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금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좀 그렇죠. 네네, 그거는 저희들이 예, 207페이지 보면 직불사업 대상자 직불금 지급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좀 잔액이 남았는데 지급 대상자 없음 이렇게 써 있어서 나는 농업인이 물론 직불하고 또 임대해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겠지만 농업인은 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줄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네요.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가 선홍직불을 해서 한 12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면적 직불을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농지법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네네. 요게 전체를 다 드리면 좋은데 사실 신청하다 보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아까 이제 대상자 직불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은 농지법하고 매칭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평택시가 그 스마트팜에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이제 외국 나가서 사례를 봤지만 그렇게 크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몇 천억씩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팜 자체가 뭐 어쨌든 크게 하면 좋은데 좀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들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다가 뭐 보온덮개를 한다든가 점적 관수 신설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8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1세대, 2세대만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3세대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부지를 정해서 크게 이제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네. 아직은 금액 자체는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미하네요. 스마트팜이라 부르기에도 미미할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평택시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가 도농 복합 도시이다 보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 식량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평택의 농업의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평택의 미래의 농업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농업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네. 그 중장기 계획도 거기 때 이제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스마트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네. 미래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들도 이제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그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화훼 농가는 어떤가요? 화훼 농가도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코로나 시절에 조금 어려웠었는데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좀 팔리고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오는 꽃들 때문에 많이 하나요? 지금 수출 자체는
제가 현황 자체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우리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 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공유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해 농가든 스마트 농법이라든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이고 미래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중장기 계획 때 많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아무튼 제가 그 동물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송재경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뭐 내일 퇴임이시라고 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그동안 많이 저하고 소통하고 우리 동물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같이 소통하고 김혜영 의원님하고도 한 2년 동안 같이 했는데 또 이후 또 저기서도 나가서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교육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